프레그마타. 네, 이렇게 플레이 마쳤고요. 수비대 염소. 신호님 집 방음 잘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네, 신호가 거주하는 곳에서 아직까지 그 소음 관련 민원을 받은 적이 크게는 없습니다. 아, 수비대 염소 됐네, 진짜. 자, 이제 신호가 잘 마이크로 하는 게임들에도 문제 없을지. 아, 네. 아, 거기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까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호가 네, 무사히 마쳤으니 이제 개인적인 감상 같은 거 조금씩 얘기하면서 이제 토크하고 네. 그리고 오늘 마무리 해볼 건데요. 개콘놈들 싹 해가지고 네. 아, 마이크로 하는 게임 저번에 그 마법소녀 뭐였지? 이름을 까먹었다. 그 주문 외는 게임? 그런 거는 해볼 생각 있기는 한데 일단은 네 오늘 프레그마타 끝난 기념 토크를 한번 짧게나마 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즉흥도쿤 카와이로 볼래? 네 맞아요. 그거 말한 거였어요. 저체 시간에 곁들여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조금은 진정이 됐네요. 네. 자, 조금이나마 네 조금의 이제 신호의 그 아까도 들은 소리인데 신호가 그 마법소녀 주문 외는 게임은 일단 다음 저체 시간에 해볼 거고 오늘은 프레그마타 관련 토크하고 끝내볼 건데요. 아 바우와우 배틀 네 맞아요. 그것도 봤어요. 그거는 신호는 염소인데 개처럼 짖어야 되는 건가요?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네. 심지어 그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서요. 염소 울음소리로? 염소 울음소리는 조금 힘든데 일단 1트는 염소 울음소리 해보고 그 다음에 개소리로 넘어가 볼게요. 그건 하게 된다면 염소 여신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그마타 하면서 신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 꼭 이거는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다이애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만 그려도 벌써 어떡해. 얼굴만 그려도 채팅창에 가려요? 그러네 위치가 잠시만요. 이거 그림용 세팅을 한번 빼야겠어. 다이애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감자야. 셔틀콕. 어쨌든 다이애나입니다. 파란색 하면은 뭐 다이애나지 뭐. 짠!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도롱이? 다이애나의 작은 데드 필라멘트구나. 아니에요. 다이애나입니다. 네. 일단 플레이하면서 신호가 오열 아닌이 아니지 그냥 오열을 했죠. 네. 오열을 했지만 할 말은 해야겠어요. 네. 신호가 사실 이거를 갖다가 한 오늘까지 4일 플레이를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게 일단 이거는 대놓고 프레그마타라는 게임의 정체성이 뭐냐. 오늘 다시 보기 봐서 짜는 거 봐야겠다. 네, 이따 꼭 보세요. 네. 프레그마타란 뭐냐. 착즙용 게임이다. 약간 이걸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신호가 시작할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착즙하는 영화에 두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착즙 영화에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게 대놓고 약간 우세요라고 만든 영화들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딸려오는 게 착즙인 영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착즙 영화의 두 분류. 울어랑 베이글 뭐냐고요?
베이글 신호 배경화면인데 내 순간적으로 떴나봐요. 이거 사이즈 조절하다가. 울어랑 감동. 근데 울어. 이렇게 두 분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프레그마타는 울어였던 것 같아요. 이게 플레이하는 내내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왜 이걸 신경이 쓰였냐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신호 생각입니다. 신호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울어라고 하면 약간 7번 방의 선물 이런 거. 이게 울어 영화인데 감동인데 근데 울어라고 하면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거.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울어 영화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신우가 과몰입을 잘해가지고 어느 걸 보든 간에 일단 울긴 잘 울어요. 적어놓을게요. 진짜 셔츠콘까지 생겼네. 근데 프레그마타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착즙을 한다는 게 느껴졌다는 게 뭐냐면은 다이애나랑 쉘터 갈 때 중간중간에 다이애나가 그림 그려주고 다이애나랑 막 장난감 같은 거 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쉘터 안에서 외부에서 가져와서 쉘터에서 이제 다이애나를 위해서 장난감 홀로그램이지만 보여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허접.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 감동받은 건 감동받은 건데 커넥션이 좀 약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상 내가 얘랑 친해질 수밖에 없다라기보다는 네가 얘랑 친해져야 착즙을 하고 눈물을 흘릴 테니까 우리가 널 울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요소를 어거지로 넣겠다. 사실 애초에 어린애를 위한 시설이 있을 필요가 없는 데인데 왜 애들을 위한 장난감이 있는 공간처럼 점점 변모해가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너무 티인가? 너무 티 같긴 해. 근데 다이애나랑 함께하는 행적이나 그 서사에다 힘을 밀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요소적인 것만 강조를 해가지고 약간 너 얘랑 이만큼 이렇게 싸웠잖아. 이것만 강조시키는 느낌? T야? 신호 T예요? 신호 F라고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스토리 라인이 조금 더 탄탄했으면은 약간 더 잘 만든 짜임새가 있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착즙만 해요. 자꾸 착즙만 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다이애나랑 휴랑 같이 이렇게 휴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어몽어스 같은데 약간? 휴 그리고 다이애나. 다이애나. 네, 적어놓을게요. 같은 우주복이니 뭐 틀리진 않지. 뭐 그쵸. 사실 어몽어스도 실사판으로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다이애나. 네. 이 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둘이 이렇게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둘이서 뭔가 장애물을 같이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뭐 스토리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기는 해요. 지금은 다이애나가 더 잘 그리는 것 같다고요? 할 말이 없네? 다이애나가 뭐 잘 그린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네. 휴한테 한 스푼의 무언가를 좀 얹어주겠습니다. 휴와 다이애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난관이 여러 개인데 이 신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휴는 달 기지가 망가져서 그렇지 직접적으로 다이애나랑 엮일 일이 원래는 스토리상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이애나가 만들어진 목적도
원래 휴는 눈도 안 뜰려 있다고요? 아, 신호가 마지막으로 해금한 의상 기준으로 그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어몽어스 같이 생기긴 했는데 알았어요. 위에다가 뭐 안테나라도 하나 달아주죠. 아, 귀여운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 휴랑 다이애나는 둘이 접점이 없다. 다이애나도 원래는 에이트의 전장 모델인 거잖아요. 근데 에이트가 훨씬 더 목적에 맞으니까 다이애나가 목적에 안 맞아서 잠깐 이렇게 킵당한 거고. 그러니까 휴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철저한 외부인이라서 서사가 사실 연결이 안 돼요, 둘이. 둘이서 서사가 연결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신호가 생각하기에. 모르겠어. 서사가 연결될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달이 지진이 와서 휴가 위기에 빠졌고 동료가 다 죽었는데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다이애나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커넥션이 왜 필요했는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작사가 편하게 가기 위해서 아빠와 딸이라는 쉬운 코드를 갖다가 선택한 느낌? 왜 프린세스 다이어리도 보면은 사실 이렇게 딸이 나한테 생겨서 나한테 아빠의 역할이 부여가 된 거잖아요. 근데 키우면서 서로 서사가 쌓이는 거고. 근데 지금은 없는데 휴가 다이애나랑 함께 한다는 그 설정을 짜기 위해서 서사가 착즙당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신호 생각엔 그래요. 사실 본격적으로 둘이 서사가 강화되는 거는 휴가 그 다이애나가 이제 소중해져서 어쨌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루나 필라멘트에 감염이 되고도 어쨌든 다이애나를 갖다가 지구로 데려가야 된다는 그 일명 하에 계속 다이애나를 갖다가 지켜주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서사가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 감정의 흐름이라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살짝 어거지 같다는 느낌이었어. 으악.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좀 서사 착즙의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메인 서사는 다이애나랑 에이트만 해당이 되고 휴랑 다이애나는 엮일 이유를 크게 모르겠다? 그 생각을 중반까지 굉장히 많이 했어요. 폰트 50짜리 T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휴가 그리고 휴에 대해서 초반에 그렇게 해놓잖아요. 차라리 만약에 휴가 부성애가 가득하거나 아니면 지구에 아들이 있어. 그러면 차라리 연결이 쉬워요. 근데 휴가 자기 입으로 말을 했잖아. 나는 결혼 같은 거 귀찮아서 안 해. 시작할 때 그렇게 말을 하고 하잖아. 그리고 애들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약간 그 제작사에서 노린 거는 신호 생각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다이애나한테 빠지면 더 드라마틱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더 개연성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다이애나는 좋아해? 만약에 휴가 그러니까 기계들도 안 믿는다고 했는데 다이애나는 좋아해? 심지어 프레그마타인 거를 갖다 일찌감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말이 이상하다고 느낀 게 만약에 단순하게 해킹을 도와주고 휴가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 때문에 다이애나를 좋아했다고 하면은 아빠 딸이 아니라 기계를 신뢰하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강조하는 게 더 맞았던 거예요. 아빠 딸의 서사가 아니고. 그래서 뇌에서 지웠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너무 어물쩍 넘어간 것 같아요. 신호가 생각하기엔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를 하려면은 이거는 아빠랑 자녀 서사가 잠깐 잘리네요. 아빠 자녀 서사가 아니고 이거는 인간이랑 기계 서사가 맞다. 오히려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하려다가 개발 도중에 삭제되었나 보다 하고 삭제함. 물론 프레그마타 제작 오래 걸린 거 알죠? 제작 오래 걸린 것도 알고 2020년이었나? 20 몇 년이었나? 되게 초반에 한번 트레일러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출시하려는 그건 알아요. 근데 출시하려면 당연히 그랬겠지. 근데 서사가 좀 빈약하다. 차라리 갓 오브 워에 나오는 크레토스랑 지금 휴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비교가 되고 있는데 크레토스는 오히려 그게 대놓고 보여지잖아요. 신들의 농간 때문에 아들이랑 아내를 둘 다 잃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무언가가 더 철저하게 처절하게 와닿는데 휴는 난 결혼 같은 거 안 해. 난 애들도 안 좋아해. 근데 다이애나는 내 딸이야 라니까 약간 에?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좀 티같긴 한데 그게 아쉬워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 신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 만약에 대놓고 뭐 딸이나 아들, 아빠, 뭐 최소한 강아지라도 있었다라고 했으면 좀 말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오히려 같은 고아여서 공감했다고 봤는데 맞아. 고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도 중간중간 나오죠. 휴는 자기가 고아였고 입양하였지만 부모님이 사랑해줬다. 그래서 자기는 부족함이나 그 빈 자리를 못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죠, 휴가. 근데 그랬으면은 그 연결고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줬어야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탄탄하게 만들어줬어야지. 약간 이거는 신호가 이것도 살짝 티 같기는 한데 기지 같은 거 꾸밀 때도 기지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기지가 이렇게 뭐 방이 있어. 그 쉘터. 티 같은 게 아니라 맞다. 신호 티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 쉘터라고 하면은 약간 그 뭐지? 다이애나가 좋아하는 그 어스 뭐였지? 어스 메모리 뭐였지 이름이? 이제 와서? 근데 진짜 신호 F인데 안 믿으시네? 어스 까먹었다. 네 어쨌든 그 장난감스러운 무언가를 갖다가 배치를 할 때 마치 꼭 그게 존재했어야 되는 것처럼 장난감 자리 이런 식으로 갖다가 미리 다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좀 약간 구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애들이 뭐 부를 걸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다이애나한테 지구엔 이런 게 있대라고 보여주는 용도인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약간 뭐야 다이애나를 위한 세트야? 이런 느낌인데 이거에서도 서사를 강화시키려면은 이미 물건이 뭐가 많이 막 쌓여있고 막 많이 쌓여있고 여기 사이사이에 놓는 걸로 했어야지 다이애나 거 장난감을. 그럼 좀 더 와닿았을 거예요. 약간 전혀 아닌 공간에 다이애나가 스미는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신호는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귀여움이랑 서사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간 게 너무 많아.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고아여서 공감했다라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거는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인 거고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이 조금 빈약했다? 네,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가기에는 신호가 마지막에 거의 오열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네, 이 이상 말하는 건 그렇고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포인트를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어쨌든 이걸로 이렇게 프라그마타 엔딩을 봤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가벼운 저챗이랑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임을 갖다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호의 능지 이슈를 극복 가능한 좀 더 편안한 게임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앞으로 신호한테 이런 거 신호가 오열할 것 같은 게임을 또 있다면 추천해 주셔도 괜찮긴 한데 언노운 시그널이요? 언노운 시그널이요? 그거는 신호가 개인적으로 플레이해보고 후기를 남기는 걸로 할게요. 방송에서 그리고 이게 신호가 능지 이슈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긴 했는데 플레이하면서 신호가
처음 하는 게임을 갖다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 유튜브 에디션도 있긴 하죠. 아니면은 이거 유튜브에 치면 나오나요? 잠깐만 검색만 해볼게요. 진엔딩은 나온다고요? 아, 유튜브에서 볼까요, 한번? 유튜브에 나오나? 싹싹김치를 좋아한다. 아, 진엔딩. 그러니까 게임을 플레이를 안 해보고 싶은 거는 아닌데, 그쵸, 신호면 더 걸리죠. 신호는 그러면은 잠깐만요. 뭐 나오나? 서치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진엔딩이 나온다고요? 다를 거 없는데? 원래 엔딩이랑? 언노운으로 스스로 고생해서 보면 뿌듯함이 다르긴 하지. 일단 두 번 플레이하기에는 신호가 육체적 피로를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이건 잠깐 보류는 하겠습니다. 진엔딩 뭐 있을지. 근데 진엔딩 만약에 스스로 보고 나면 아마 오열하는 거 팬카페에든 어디든 올리지 않을까요? 네. 아, 똑같은 걸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시크릿 미션을 깨면 돼요. 아, 시크릿 미션이 있구나. 오케이. 일단 시크릿 미션이 좀 걸려요. 오카에리나 사이 엔딩. 진짜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네. 일단 진엔딩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해서 잘못 눌렀습니다. 음량 나온 건 잘못 나온 거예요. 궁금하기는 해서 일단 당장은 아니고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의 여운을 조금만 더 즐기고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해피엔딩인 거죠? 해피엔딩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또 오열할 순 없어. 딴 것보다 영음으로 1회차 언노운까지 하고 이름으로 2회차 중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아, 다행이다. 딴 것보다 다이애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그건 다행이네요. 엔딩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살짝 울어. 엔딩인 거는 이미 알고 이미 봤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는 방식이 앙라라다 앙라레 이런 느낌? 마지막에 다이애나 오열하는 거 소리도 안 들리고. 캡콤 트위터 다 해킹하는데 롱맨만 해킹 못하. 롱맨 로봇이라 그런 거 아니야? 일단은 네. 일단은 오늘 눈 붓겠는데 이거? 내일 네. 디렉터가 롱맨 팬이라서 그래서구나. 몰랐어요. 다이애나가 행복한 건 됐습니다. 근데 안 돼. 떠올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눈물 나올 것 같아. 약간 그 다이애나가 행복한 것까지는 진짜 오케이거든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돼? 해킹도 막아요. 신호가 롱맨의 플레이를 안 해봐서. 약간 그 휴가 혼자 남겨져가지고 이렇게 다이애나를 보내고 이렇게 달에 그 마음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게 과몰입이 돼가지고 울게 되는 것 같아. 안 돼! 떠올리지 마! 떠올리지 마!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다이애나보다 휴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호는 아직 자녀가 없기는 한데, 그러니까 자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기도 하고 주변에 애를 낳은 주변 분들도 있기도 하고
만약에 내 자식이 저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그 생각을 자꾸 못 버리겠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후반부로 가면은 휴가 그 감염이 됐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꿋꿋이 숨기고 다이애나를 갖다가 끝까지 지구로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보내주고 안돼 떠올리니까 자꾸 다시 눈물이 날라 그래. 네. 그 우주의 먼지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힘드네요. 네. 일단 네. 그것 때문이면 진엔딩 보시면 한결 나으실 거예요. 봐야겠네요. 신호가 약간 그 영화도 그렇고 게임은 일부러 슬픈 게임을 그렇게 많이 안 하기도 하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새드 엔딩이나 좀 여운이 긴 엔딩을 보면 한동안 그걸 좀 갇혀 살아요. 가장 마지막에 진짜 대오열을 하면서 봤던 영화가 엑스맨 로건에서 마지막에 로라를 지켜주고 로건이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죽잖아요. 근데 그 로라가 무덤에 있는 십자가 나뭇가지로 만든 십자가를 X자로 이렇게 바꿔주고 엔딩 크레딧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신화가 오열을 하면서 사람들 다 나갔는데도 오열을 하면서 일어나질 못했단 말이에요. 오열했던 이유가 두 개였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봐온 하나의 프랜차이즈가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나의 함께했던 시간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랑 두 번째는 그 마음? 진짜 대오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희생?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다음 세대로 이걸 넘겨주겠다는 희생? 게다가 엑스맨 시리즈 보면은 로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불쌍맨이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데드풀에서 부활해서 조금 짜쳤습니다, 신호는. 그래서 재미는 있었는데 조금 짜쳤어.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올드맨 로건.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로건이 평행우주라서. 그쵸. 그러니까 멀티버스 설정을 마블에서 적극 채용한 건 알아요. 아는데 좀 짜치는 거야. 나는 아직도 그 여운에 갇혀 사는데 니들이 뭔데 로건을 부활시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부활시키고 싶었겠지. 근데 좀 죽은 줄 알았던 사람 부활하는 거 감동 해치는 일이에요.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름다운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아이언맨 죽었을 때도,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 죽었을 때도 진짜 대오열했는데 내가 그니까 아이언맨 부활하는 느낌이면은 올해죠? 그 둠스데이 개봉하는 게. 로다주 배우분을 보고 과연 신호가 어떻게 반응할까 모르겠습니다. 올해 말. 맞아. 헨리 카빌 울버린 볼 수 있어서 좋았음. 오, 맞아요. 헨리 카빌 울버린은 좋았어. 헨리 카빌 울버린 섹시하더라고요. 좋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헨리 카빌은 인상이 선해서 여태까지 굵직한 역할을 했던 게 위쳐랑 슈퍼맨이 있잖아요. 근데 슈퍼맨이 훨씬 더 어울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뭐 엑스맨 그 뭐였더라? 인상 쓰면 무섭다고요? 그건 그렇죠. 근데 약간 대놓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랑의 차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웃었는데 생각보다 유쾌한 느낌이랑 그냥 사람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랑 좀 캐릭터가 갈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배우 캐해도 개인적으로 다른 거긴 하지만
저 덩치가 인상 쓰면서 다가온다고?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맞아. 겜덕후고 그리고 헨리 카빌 본체를 알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잘생긴 오타쿠잖아. 헨리 카빌. 그리고 어렸을 때 별명이 뚱땡이 카빌이었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냥 잘생긴 오타쿠잖아. 그런 사람을 악역으로 쉽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죠. 약간 아니야 근데 악역 배우들도 실생활에선 유쾌한 케이스가 많아서 매즈 미켈슨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식 좋아하는 아저씨고 또 뭐 있지? 악역으로 유명한 배우들도 누구 있죠?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님? 아니야 스네이프는 악역은 아니지. 아우 잠깐만 아까 너무 울었더니 눈이 아파요 지금. 눈알이 건조해졌어. 아 내 눈. 잠깐만요 이거. 안약이 필요해. 나이가 적은 매즈 미켈슨. 그니까 약간 윌렘 데포. 그죠. 윌렘 데포도 그냥 유쾌한 아저씨죠. 일상에서는. 윌렘 데포 근데 진짜 윌렘 데포 그거 할 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린 고블린 할 때. 그린 고블린 그 이중인격 연기할 때 약간 와 이런 느낌? 지나가다 인터뷰하는 거? 그런 영상이 있어요. 윌 데포 인터뷰라고 쳐보겠습니다. 나오나? 갑자기 틱토커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는 거구나. 아하. 무슨 일 하세요? 하니까 배우예요 하고 누군지 몰랐나 봐. 인터뷰 멋지시네. 멋있게 나이 드셨네요. 그러니까 되게 유쾌하신 분인데 뭔가 근데 이쪽은 선역을 할 것 같진 않잖아. 죄송합니다. 외모지상주의라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헨리 카빌이 선역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왠지 신뢰가 가는데 윌렘 데포가 선역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느낌이라서 네. 어디까지나 신호의 K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다. 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신호 오늘 엔딩 보는데 또 5시간 걸릴까봐 약간은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빨리 끝나서 다행이네요. 신호도 신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저희 만날 시간이 언제죠? 금요일. 네, 금요일에 저체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죠. 아니다. 내일 아침 라디오 시간에 만나고 아침 라디오는 수요일, 목요일 더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합니다. 10분만 더? 네, 10분만 더 떠들고 가죠 뭐. 좀 전에 왔는데 그러면 또 10분만 있다 가야지. 조금만 더 떠들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신호가 맞아. 신호가 저체데이 금요일에 있는 거 말고 이번 주는 저녁 방송이 휴방이고요. 다음 주인가? 다음 주네요. 다음 주네. 신호가 이제 딱 2달 차죠. 다음 주가. 그래서 한 달 기념 방송으로는 남편 초대석을 했었는데 2달 기념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룰렛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룰렛으로 신호가 이름이? 신호가 못 먹는 것들을 포함해서 샤브샤브 룰렛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카메라 세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제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하고 못한다면은 뭐 그냥 아바타 세워놓고 먹는 거라 해야죠. 장모님 초대석이 아니라니. 말 안 했습니다. 말 못해요 이거. 남편 초대석을 또 한 번 할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요. 아마 2달 차에 또 룰렛 하는 날에 네. 재료는 사전에 정하나요?
일단 후보 재료는 신호가 올려놓을 거고 그때그때 이제 넣어 먹는 재료를 룰렛 돌려서 신호가 먹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과연? 그리고 이제 디저트로 신호가 싫어하는 거 3개를 그렇게 말했었죠. 고수랑 민초, 파인애플, 피자. 이거 3개 못 먹는다. 그래서 디저트도 민트 초코로 정해놓고 그것도 룰렛으로 돌려서 하겠다. 그렇게 할 거니까 그거를 다음 주에 좀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신호가 조금 이번 주도 좀 힘을 빼고 방송을 할 생각이라서 재료를 사전에 정하는 거는 카페에다가 공지로 올릴 생각이고요. 아니면 월요일쯤에 아마 방송할 때 한번 미리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룰렛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이것도 좀 많이 알아보고 올게요. 약간 이제 그런 거 하겠죠? 그 샤브샤브 넣어 먹는 거는 뭐 고수, 신호가 못 먹는 거 파인애플 아니면 아까 그때 저희 그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개구리 뒷다리 그런 거 고기는 개구리 뒷다리 뭐 당연히 소고기 같은 것도 준비는 하겠지만 개구리 뒷다리 아니면은 뭐 양고기, 소고기 그런 거 하겠죠.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정한 건 없는데 한번 그렇게 정하고 네 준비를 살살 해보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요리 방송 같은 걸 해보고 싶기는 한데 아 맞다 신호가 요즘 그 정반대의 너와 나랑 고깔모자 아틀리에 재밌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X 보니까 데뷔 전에 재밌는 패러디 많이 올리셨던데 네 어그로를 끌어보려고 좀 그런 걸 해봤죠. 유튜브에도 올려달라고요? 네 이제 유튜브 올라옵니다. 오늘 드디어 편집을 마쳐서 원래는 방송 시작 전에 올리려고 했는데 인코딩을 같이 게임이랑 같이 돌리면 컴퓨터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안정성 문제 때문에 네 유튜브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신우가 쇼츠 같은 것도 싹싹싹싹 올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5월에는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데뷔 이후는 차분 우아 교양. 그죠? 신우가 차분하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유부녀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거 빼면 시체잖아요. 네. 재밌는 패러디 뭘 보신 거지? 신호가 올렸던 패러디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죠? 일단 한번 볼까요? 뭘 보신진 모르겠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데뷔 전에 올렸던 거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패러디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건 신호입니다 라던가 아니면 홍보 영상 그런 거 보셨나 봐요. 유튜브를 갖다가 역시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하고 재밌게 놀고 신호도 좋기는 한데 어쨌든 유튜브를 돌려야 버튜버로서의 그 정체성이 좀 더 강화가 된다. 정확히 말하면 좀 버튜버가 아니라 스트리머로서의 정체성인 거겠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지도를 가지고 데뷔한 게 아니라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학교 방송은 어쩔 수 없잖아요. 망가져 있는 찐빵이나 쌤 아저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망가진 찐빵. 망가진 찐빵이라 약간 이런 거 보신 것 같은데 그 어딨지? 신호가 하나 꺼내 볼게요. 아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버튜버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말씀하신 거 맞는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저거 인형 안 나오냐고요? 신호가 먹이업 되면은 그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방송도 재밌을 듯. 월요일에 재밌겠죠, 그림 방송. 그림 방송이라고 쳐야 되겠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신과 다르게 버튜버는 뭔가 자격이 필요한 느낌. 여신스럽다. 뭐라는 것임. 막 살아도 여신. 근데 이제 버튜버스럽다. 제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트레짤 같은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굿즈는 생각이야 뭐 늘상 내고 싶죠. 생각은 늘 하는데 근데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냐 없냐는 좀 다른 그거라서 이거를 썼나 안 썼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아침 라디오 때 썼던 거네요. 굿즈 생각은 근데 다 하지 않나? 생각은 하죠 당연히.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하죠 항상. 왜냐면은 디자인이 너무 복잡하면은 들어가는 품이 많으니까 그런 건 항상 생각하죠 당연히.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너 정말 의심돼. 응. 이런 거. 짜리 신호님이라 더 웃김. 네. 신호가 약간 그 자체 제작의 여신이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이런 거 저런 거 시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날 속인 거니는 없나? 날 속인 거니? 날 속인 거니는 없을 거예요. 날 속인 거니는 없다. 날 속인 거니? 날 속인 거니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거? 이런 거 많이 풀어달라고요? 네, 카페에도 올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올려놓을게요. 남편이 방금 그렇게 섹시하게 입고 어디 가냐고 물어봄. 이거 섹시노. 네, 이게 신호가 편의점 갈 때 이런 복장으로 갑니다. 집 밖에도 여신 복장으로 나갈 순 없잖아요. 신호가 보통 집 밖에 이 해무에서 산 뚱이 바지에다가 후드티 입고 많이 나갑니다. 네, 한번 나중에 짤터리 데이 같은 것도 가져볼게요. 이렇게 좀 다양한 용도를 위해서 저장해둔 짤들이 좀 있어가지고 짤터리 데이도 한번 해볼게요. 신호가 약간 그 개그 욕심이 좀 있어서 뚱이였구나 익숙하다 했더니 네 맞습니다. 테무에서 뚱이 바지 3,000원에 파는 거. 네, 다들 네 신호의 이 개그 욕심을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네. 뭔가 짤 트레 같은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어그로를 끌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신호가 눈도장을 여러 군데 찍고 많은 분들께 눈에 띄어야 맞다 저거 신호라는 그 버튜버였지. 신호라는 그 유부녀 여신님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이것도 있었죠. 신호가 데뷔 날에 이거는 짤 1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다 놓을게요. 웃긴 바지 월드컵 만들어서 최악 1픽. 괜찮네요. 신호가 이상한 옷을 좀 많이 사 입어서 네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짤 비하인드가 있어요. 치즈직 미리 보기에도 저런 게 떠있으면 어그로 잘 끌릴 것 같다고요? 괜찮은데?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치즈직 미리 보기 썸네일도 한 번씩은 이런 걸로 해볼게요. 이 짤 비하인드 마지막으로 풀고 오늘 이제 슬슬 접어볼 건데 그 신호가 데뷔 방송에서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도 이전에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데뷔 방송 날에 아무리 학고여도 보통 후원이 하나는 들어온다고 했는데 후원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 데뷔 방송 망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익 신청을 안 해놓은 거예요. 데뷔 날까지 수익 신청을 안 해놓고 뭐야 왜 나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지 이런. 그래서
바보짓을 해서 네. 데뷔하고 3일인가? 4일인가 지나서 그때부터 돈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데뷔 날까지도 수익 신청을 안 한 버튜버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하고 그려놓은 짤이 이거였습니다. 네. 일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호는 좀 이런 개그짤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신호 버전으로 이번에 유튜브 올라오신 거 보고 다들 한 번쯤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진짜 영상 올라올 거예요. 이제 편집이 끝나서 방송도 안 하는데 수익 신청이 돼 있다고. 왜요?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가? 왜요? 돈에 받으실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전에 방송을 하셨나? 일단 해봐야지. 예. 되긴 될 거예요. 수익 신청 자체는 될 거예요. 둘 다 아니라고요? 그럼 왜죠? 왜죠? 아, 이유가 궁금한데 이거 500원 내야 알려주시는 건가요? 이유만 이유 알려주시는 걸 듣고 가야겠어. 스트리머 방송 설정 가이드 만드느라 그래서 오케이, 이해 완료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신호의 비하인드는 이 정도고요. 다음번에 한번 신호가 나오는 짤 월드컵 같은 거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일화가 하나씩 다 담겨 있으니까. 초기에는 이런 정보가 1도 없었거든요. 맞아. 그땐 없었죠. 신호는 있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때도 좀 고라니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접어보겠습니다. 프레그마타 엔딩도 소원하던 대로 받고, 오열도 오열 아니게 했고, 네, 많은 분들이 가이드를 같이 만드셨군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 라디오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아, 맞다. 이거 신호가 아침 라디오 관련해서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신호가 보통 아침 라디오를 8시에 하거든요. 8시에 하는데 1시간을 뒤로 미룰까 말까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뭐 신호가 막 방송할 때 몇 분이 온다 이런 거는 안 봤는데, 근데 약간 요즘에 이른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좀 많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앞으로 당기라고요? 아예? 8시 말고 7시 이렇게? 8시면 이르긴 해. 그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 따라 사람의 수면 사이클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8시에 이제 어딘가를 이동하거나 준비하실 분들이 많은데, 9시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퇴사한 사람. 함정 카드 발동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일단은 8시로 이번 주까지는 유지를 할 건데, 저녁 방송도 신호가 원래는 7시, 8시에 하는 걸 갖다 핑퐁처럼 반복을 하다가 10시랑 12시가 반응이 좋으니까 10시로 고정을 했거든요. 아침뱅이 사람이 없는 이유는 출근핑은 출근하고 부엉이 족은 잘 시간임. 당연히 그건 알죠. 근데 약간 그 느낌? 조금 더 최적의 시간을 찾아보자. 사실 신호가 7, 8시에 했던 이유도, 자정이나 10시는 뭐 그냥 까놓고 얘기하자면은 이미 너무 강력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초저녁을 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건데, 10시가 오히려 호응이 좋아서, 그러니까 퇴근하시고 이제 집에 오셔서 아니면 이제 오늘 하루 마치고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7시부터 12시까지 하면은 나이스. 7시는 생각보다 누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0시로 고정했습니다. 10시로 지금은 고정인데 또 몰라요. 나중에는 변동될 수도. 일단은 10시라서 이런 식으로 좀 맞춰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치즈직에서 제공해주는 지침이나 참고 자료는 없어요? 네. 있는데 몰랐던 걸 수도 있긴 해. 근데 그 신호가 데뷔 전에 찾아봤던 정보랑 데뷔하고 나서도 찾아본 정보대로는
그 프라임 타임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좀 고민을 합니다. 일단은 8시 라디오를 유지를 해보긴 할 건데 신호가 아침 라디오 시간을 고려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1시간에서 길어야 1시간 반 정도거든요. 아침 라디오는. 말 그대로 라디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다 묶어도 3, 4시간을 안 하죠 사실. 그렇긴 한데 아침엔 진짜 그냥 아침 라디오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일단 조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네, 참고해서 일단은 해보는 걸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아침 방송은 저녁 7시라 8시쯤 해가 져서 산책하기 듣기는 좋은데 그니까요. 뭔가 그것도 근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절이랑 시즌 바뀌는 것 따라서 아침 컨디션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신호도 4월에서 5월 넘어갈 때 컨디션이 되게 오락가락했었거든요. 그때 막 거의 눈 거의 뜨지도 못해서 반쯤 눈 감은 채로 방송한 적도 있고 이렇게 네. 신호가 눈에 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송했던 적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메인 포커스는 저녁 방송 하는 거니까요. 아침 라디오는 신호가 죽이 되든 박이 되든 6개월간은 유지를 하겠다고 스스로 내건 공약이니까 이건 조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감사해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접고 내일 아침 라디오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 방송은 금요일에 다시 만날 거고요. 아침 라디오 시간은 계속 가질 생각입니다. 네. 신호 신전에서 시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시유란 말을 씁니다. 시유. 네. 내일 아침 라디오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시유. 내일 아침에 봐요. 안녕. 딱 기억을 해주시는구나. 네, 맞아요. 이 신호의 신전에서는 시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네. 내일 만나요. 안녕.